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오늘은 렌트 투 오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토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렌트비 내고 살다가 내 집 장만가는 연방정부 렌트 투 오운에 2억 달러 투입, 2천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렌트하는 비용으로 집을 집을 결국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입자 단체를 환영해 나섰고, 전문가들은 이게 생각과는 좀 다를 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5년간 세입자가 주택을 렌트를 하면서 5년간 렌트비에는 다운 페이먼트로 인정되고, 연방정부는 세입자에 대해 대출 지원 방안 식으로 집장만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 프로퍼티는 회사예요. 이 정부에서 지어주는 집이 아니고요. 이런 실제로 사기업들이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렌트했다가 사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700여 명의 집장만을 도왔다. 700여 명, 온타리오주 얘기예요. 700여 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집장만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이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케이스가 될는지, 여기 보시면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니다. 렌트비를 내고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끝나면 또 해당 집을 구입할 목돈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정말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되시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큰 목돈은 모으기가 좀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게 과연 장단점은 무엇인지, 과연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런 게 과연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제가 아는 만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놨는지, 정부에서 미는 프로그램인데 정부 스스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는 그래프가 기본적인 개요의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 800불이다, 800달러다 라고 보면은, 이게 당연히 그 파는 기업도 이익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도매에서 소매로 옮겨가고 운송비 여러 가지 붙으면, 결국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최종 프라이스는 아마 뭐 거기에 1350달러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 종업원 비용, 그리고 이익들이 붙어진 비용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비용이 1350불인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 렌트 투 오운으로 돼버리면 거기에 옵션 피 들어가고 계약금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 인터레스트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붙었을 때 보면, 결국은 이 비용은 1350달러가 아니라 2288달러가 될 거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정도가 이제 예로 들어놓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비용보다 이런 렌트 투 온 프로그램 이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뭐 실제로 설명은 2배에서 5배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렌트 투 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집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투 오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제 바이하고 셀러하고 당연히 사겠다고 계약을 맺죠. 근데 이게 정부랑 맺는 계약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번 한 5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 집을 골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뭐 밴쿠버나 토론토로 따지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과연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에 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공하는 집들을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골라야 되는데, 어쨌든 있다고 치고요. 그런 데를 골라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2년에서 5년 정도의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렌트 계약이 끝나면 그때 이제 집을 사는 건데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계약금을 내야 되고, 뭐 옵션 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걸 내야 되고, 그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그 집을 사는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뭐 5% 하는 회사도 있고요, 10% 하는 회사도 있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뭐 5%를 낸다고 치면, 그 전에 이 5% 플러스,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 냈던 렌트비 중에 일부는 계약금, 집을 사는데 이제 보탬이 됩니다. 당연히 렌트비도 일반적인 것보다, 일반 시장 가격보다 뭐 400불, 500불 더 내야 돼요. 사실 그냥 렌트도 사실상 굉장히 버거운데, 거기에 또 400불, 500불을 더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이익도 당연히 내야 되죠. 그걸 더해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운페이 당연히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집을 사는데, 근데 그 집 가격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집 가격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는 모기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몇 년 뒤에 집을 사게 될, 뭐 3년이나 5년 뒤에 집이 이만큼 오를 거니까 그 집 가격으로 기준을 삼아서 모기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집을 사는 비용보다 뭐 예를 들어서 매년 3%에서 5% 올라가는 비용을 책정을 해서 그 집값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그 집을 사서 5년 뒤에나 했을 때 자기가 집값을 오르는 걸 상상을 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집값이 오를 거다. 근데 결국 집을 사게 됐을 때는 집이 오른 가격을 이미 샀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렌트가 끝난 다음에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다행인 건데, 집을 내가 안 산다라고 보면 그전에 냈던 뭐 옵션피나 여러 계약금, 뭐 인터레스트 여러 가지 비용을 한 방에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뭐 5년, 2년이나 아까 정부 프로는 5년이라 그랬잖아요. 2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집을 사면 다행인 건데 2년 동안 5년 동안 렌트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살기 쉽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여건이 생겨서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라든지 이게 들어가면 그 계약이 깨지면 그동안 냈던 비용은 또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생각을 좀 잘 하시고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고요. 정말 또 자세하게 뭐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프라이스가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 집이랑 그 회사랑 계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옵션 피로 이제 2%를 낸다고 치면 일단 만 달러는 일단은 옵션 피로 이제 내야 되고요. 근데 옵션 피는 되돌려주지 않는 돈인 거예요. 일단은 계약금 같은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매년 3% 정도 집값이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그 집값을 락인 홈 프라이스로 3년 동안 3년 뒤 집값으로 54만 6,363달러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니멈 페이먼트가 또 필요해요. 5% 페이먼트가 필요해서 27,318달러가 필요한데 그 옵션 피를 낸 거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빼지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내가 필요한 돈은 17,318달러가 될 겁니다. 3년 동안 스프레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쭉 나눠 보면 여기는 이제 418달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켓 프라이스가 그 집을 이제 렌트하는 비용이 1,500달러다 얘기하면 이 비용에다가 418달러를 더해서 실제로는 1,981달러를 이제 내게 되면 그 집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50만 불에 관련된 집이고요. 이 저 돈으로 사실상 좀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월 내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떨까? 집값이 또 올라가면 어떨까? 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락인 프라이스로 집가격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집이 올라서 54만 6,363불이다. 달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가보니까 57만 불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그 사이 23,637달러는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집을 샀을 때의 가격이고요. 그동안 2년 동안 렌트를 해서 아무 문제 없었고 앞으로도 여기를 나는 집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샀을 때 가정이고요. 근데 나는 마음이 바뀌었어. 여러 가지 사정상 나는 집을 사지 못해라고 하면 집값이 올랐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집값 상승 비용이 있는데 그 돈을 날리게 되겠죠. 실질적은 아니지만 명목적으로 봤을 때 23,637달러를 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냈던 옵션 비들 있잖아요. 뭐 옵션 피도 있고 뭐 렌트 피도 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회사 비용도 냈겠죠. 27,318달러를 냈습니다. 욕 같죠?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비용을 또 냈습니다. 두 합을 토탈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집을 안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5955달러를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집값이 올라갔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내가 실제로 54만 6,360달러를 했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50만 불 다시 떨어졌어. 그 내가 집을 사기로 가정을 한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명목적으로 발생한 손해 비용 46,363달러를 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난 사지 않겠어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진 것만큼은 이익을 봤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냈던 내 비용들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보면 결국은 집을 안 사면 19,000불, 거의 2만 달러 정도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일단 들어가면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도 손해,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입니다. 이건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바이어 입장이잖아요. 이걸 하시는 분은 무조건 지금 바이어 입장이니까. 자, 장점은 크레딧이 좋지 않아도 내가 당장 막 큰 모기지를 빌릴 수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 뒤 혹은 3년 뒤 혹은 5년 뒤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사이에 크레딧을 좋게 만들면 되니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인 the purchase price, 가격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3%나 4% 오를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3년 뒤, 4년 뒤 가격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뭐 20% 오를 수도 있고 30%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갖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 드라이브 before buy. 뭐 사기 전에 내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사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일단은 내가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의 안정성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자기가 빌트 이코티, 뭐 자산을 좀 더 돈을 세이빙을 해서 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여러 번 했지만 may forfeit money, 돈을 낭비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상 나는 정말 사고 싶어도 꼭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직장을 옮기겠다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집을 안 사게 되면 그동안 돈을 다 날린다라는 거. 그리고 slow financial progress, 이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거. 지금 렌트를 또 뭐 2년, 3년,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 집 가격으로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 기간이 뭐 5년 이상, 8년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느릴 수 있다. 그리고 less control인데요. 이거 실제로는 내가 렌트하는 기간 동안 원래는 렌트한 사람은 집에 대한 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내가 살 거기 때문에 렌트하는 기간 동안에도 내가 집처럼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집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서 컨트롤할 수도 없지만 내 집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집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때릴 수도 있다. 그리고 late payment hurt, 나중에는 또다시 럼섬 페이먼트, 디파짓을 당연히 또 내야 되고요. 집 가격이 오른 부분을 상정해서 돈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렌트비가 굉장히 비쌀 수도 있다. 그리고 could be issue with home. 자,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렌트를 2년 동안 했는데 이 집 별로 좋지도 않네. 문제가 있는데 그 집을 살 것인가? 안 사게 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 이런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게 나한테도 필요한 프로그램인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